지금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옆차와 비교해서 느리십니까? 빠르십니까? 저는 7살 아들에 비해서 빠른 편인데요. 또 10대 청소년들에 비하면 느린 편입니다. 느리다 빠르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느린 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바로 이 느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느릿느릿 운전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지? 귀를 쫑긋 세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채워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붙은 이 직함을 보면 좀 아실 것 같아요. 교사 아는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디언 최원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오프닝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지? 육상 얘기인가? 이러셨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느린 학습자 얘기를 할 건데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좀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걸 설명해 주신다면? 네. 느린 학습자는 말 그대로 학습이 느린 분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느린 학습자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해서 대부분 이제 경계선 지능 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말씀드리면 IQ 71에서 84. 사이에 해당되는 이제 경계선 진단을 받은 분들을 말하고 이분들이 단순히 이제 학습만 느리다면은 사실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은 학습은 채워질 수 있지만 부족한 학습뿐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고 훈련을 좀 시키고 몸에 익을 수 있게 습관화 해줘야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아동만으로 봤을 때는 14% 가까이가 느린 학습자입니다. 한 반에 3, 4명 이상 요즘 기준으로 느린 학습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충분한 관심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빠른 친구들, 상대적으로 빠른 친구들보다 별다른 차이 없이 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좀 그런 지원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청년들은 더 그런 청소년과 아동보다도 그런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년분들의 뭔가 일과 자립에 의한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로 선생님이시니까요.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경계 청년들과 함께한 지 4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어려움을 꼽자면 이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행복학교별에 오는 청년들도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도 나는 항상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고 좀 이제 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내재적으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일이 잘 맞고 일을 잘 하다가도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 동료와 어려움 아니면 선배와의 어려움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관계에 가장 초점된 활동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느린 학습자들이 문제없이 자신의 능력껏 살아가는 것, 또 능력을 발휘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인식과 토대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재 씨는요, 바리스타 겸 경계 청년 활동가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근사한 직함을 아직까지도 못 얻고 있는데 95년생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청년이신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알고 참여했나요? 아니면 좀 도와주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좀 괴롭힘이나 왕따로 인해서 제가 자퇴를 했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저희 성장학교베이라는 대안학교를 가자고 권유하셔가지고 그렇게 다녔다가 제가 졸업하고 열심히 오랜 기간 훈련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카페에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재 씨가 내리는 커피는 맛이 있나요, 선생님?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각각의 능력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또 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일 뿐이고 또 커피는 저보다 훨씬 맛있게 잘 내리시고 이런 조화로움이 필요할 텐데 원재 씨가 경계 청년이긴 하지만 또 카페에서 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된 것, 이런 직업을 구한 얘기도 궁금해요. 제가 2016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삼성동에 있는 서울시 청소년 드림센터라는 곳에서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이수한 후에 2017년에 저희 김현수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아자라마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기 한번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권유를 하셨고 네. 그렇게 해서 2017년 11월에 정식으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재밌고 좋으신가요? 아, 예,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또 대안학교다 보니까 제가 네네. 또 오랫동안 그 익숙한 장소라 매년 행복합니다. 네. 네. 원재 씨처럼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본인의 능력껏 또 살아가는 게 다른 느린 학습자들한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좋은 선례가 또 되어가지고, 네. 저희 학교에서도 원재 씨를 보면서 이제 동기를 얻고, 나도 네.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돈 벌면서 자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지금 원재 씨 같은 경우처럼 열심히 또 바리스타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또 열심히 알리는 활동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또 다양한 또 느린 학습자들 또 경계성에 있는 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례들도 좀 궁금해요. 좀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더 수월하게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떻습니까? 개개인마다 청년들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다 달라서 네. 가장 이제 일에 대한 거는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분들을 이제 저희는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그런 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런 습득하는 게 평균적으로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 기간들을 저희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그게 많이 괜찮아지면 조금씩 일을 할 수 있게 저희는 경험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은 보통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마주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게 그냥 모르겠어요. 커피 맛있게 내려주시고 또 대화하면 모르겠지만 본인은 또 겪고 오시면서 사실 이런 경험들 또 느린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중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래도 힘들었던 것들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속상했어라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자면 지금은 그래도 당구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고맙다고 웃으면서 또 커피 받아가시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게 잡히는 게 좀 힘들어서 약간 감정이라는 게 조절이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뭐 그러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립활동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오랜 시간 반복되는 학습이 필요하고 또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느린 학습자 청년들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가장 많이 필요한 들이나 이런 좀 제도적인 환경 같은 것들까지 아울러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오랜 훈련 동안 잘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조금 더 희망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느리지만 되게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나중에는 주어진 업무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집중도 있게 네. 일을 잘 해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이제 경계 청년들의 장점? 더 좋은 네. 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스스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좀 도와주다 보면은 더 잘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훈련 기간이나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몇 해 전에 느린 학습자 지원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일단은 돼 있는 거죠, 현재. 네. 네, 통과가 되고 초중고 학교에서는 이제 좀 이런 것들 이를테면은 조금 더 학습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마련돼 있는데 사실 학교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재 씨처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활동하고 경제활동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학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도 미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넓게 직업을 가질 수는 사실 없잖아요. 네, 이것도 좀 한정적이기도 해요, 지금은. 네. 저희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제과제빵, 바리스타, 비누, 공예 같은 것만 그 세 가지 위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로도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네. 그런 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를테면 카페가 아닌 다른 업종에서 바쁜데 지금 우리 일해야 되는데라는 식으로 좀 배척을 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원재 씨는 혹시 바리스타 말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됐다면 어떤 것들 해보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또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덕후라서요. 뭐 애니메이션 관련된 뭐 요즘같이 뭐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건 또 있었거든요. 뭐 나프텔 같은 그런 회사 같은 데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관련 요즘같이 또 1인 미디어가 요즘 그렇죠. 활성화되니까 관련 유튜브 같은 것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과제빵, 바리스타, 또 비누, 공예 이런 것들 말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선생님이나 많은 지원해 주시는 활동가분들이 그 영역을 넓히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나 뭐 이런 분들 좀 더 오셔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라도. 네, 저희도 또 요번에 하는 게 출판 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디자인이나 아니면 글 쓰는 작업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편집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함께 해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내려고 지금 생각 중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길 원합니다. 시가 한 줄 이렇게 머릿속을 지나가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뭐 네가 그렇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느린 만큼 굉장히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세밀하고 천천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발견해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지원. 특히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에 다들 뭐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크리에이터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데가 특히 미디어 업계에서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 얘기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좋아하는 것들과 취미를 보니까 온통 애니메이션이에요.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즘 2030 세대들은 흔히 말해서 약간 달빛천사라는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대박 흥행 냈잖아요. 작년에 앨범도 나오고 그 연기하신 성우분도 또 콘서트도 하시고 요즘 또 추억 관련된 것도 있고 최근에는 또 애니송 부르셨던 그 가수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커버송 같은 것도 많이 올리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술술술술 저는 모르는 얘기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뽑아주실 누가 보면 이렇게 최원재 씨 뒷조사를 했나요? 라고 할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만 보면 느린 학습자, 뭐 경계성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좀 미리 저희가 알아야 질문할 수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전혀 이런 얘기를 물을 필요 없이 술술술 답을 잘해주셔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좋아하는 성우분을 실제 만났을 때요? 네, 제가 작년이었죠. 코미콘 서울이라는 그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용진 성우님하고 그다음에 남도영 성우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리고 이용진 성우님하고 사진도 찍었었어요. 그때 작년에 그 한 대학교 축제에서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게 또 유튜브하고 SNS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 달빛천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곡을 다시 재탄생하고 콘서트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일산에서 에이제프라는 행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또 보고 싶었던 내한하신 일본 성우분들도 다 만나고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기억도 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추구도 있고 취미잖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서 또 바리스타로서 일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널리 알려져서 사실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관심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적지 않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세요. 네. EBS 이상미 기자라는 분이 이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얘기를 집중 조명해서 기자상도 받고 하면서 많이 이슈를 시켰는데 또 그렇게 한번 이슈가 되고 좀 왜냐면 이게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계속 14%의 경계성에 있는 여러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급도 받으시겠어요, 원재 씨는? 네, 한 달에 매 말일마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자, 월급이 없으면 안 되죠. 월급 받았을 때는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취업난이고 아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도 많아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약간 제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보상이다 보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적축도 놓고 주택청약도 놓고 그 다음에는 제 취미 생활에도 조금씩 쓰고 뭐 부모님이나 또 가족끼리 뭐 생일 때 용돈도 드리고 아는 지인 결혼식이 있으면 또 축의금도 내고 또 제가 작년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해외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와. 계속 원재 씨랑 얘기할수록 저보다 빠르다는 생각이 제가 못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먼저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네요.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나 이런 이야기들 같이 공유하고 들으시면 또
마음이 남다르시겠어요? 네, 원재 씨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저도 이제 많이 성장할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여가도 혼자 잘 하고, 네, 돈도 잘 계획 있게 쓰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와닿지도 않았으니까 원재 씨를 처음 한 4년 가까이 그러면 원재 씨를 알고 계셨던 거죠? 네. 지금과 4년 전, 그때도 똑같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발전의 과정이 있잖아요. 좀 힘들었던 거라든지, 원재 씨가 예전에 잘 안 됐는데 지금 잘 된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이렇잖아요. 예전에 이랬어요. 라는 것들 좀 비교해서 이해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원재 씨가 처음에는 진짜 많이 이제 의욕은 넘치는데, 네.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됐을 때 실수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원재 씨 스스로가.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거의 처음에는 근무할 때는 거의 같이 함께 있었고, 네. 그게 뭐 일주일, 2주가 아니라 진짜 거의 뭐 몇 개월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습득했기 때문에 지금의 원재 씨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되고 잘하고 있는 원재 씨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아는비 선생님은 정말 블럭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네. 원재 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하고,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별 차이 없이, 별 차별 없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아까 월급 탄 경험, 여행 간 경험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또 지원해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계성 청년들 혹은 조금 더 시간을 갖추어서 느리게 배우고 기회를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재 씨부터 한마디 해주실래요? 일단은 우선 요즘 같이 코로나로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을 텐데 일단은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경제 관념일 것 같아요. 네. 느린 학습자들은 경제 관련돼서 아직 습득한 게 조금 안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들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이 경계성 청년을 위한 경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을 꼭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빛나고 반짝반짝한 별이자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멋진 말씀이시죠. 이게 느린 학습자들의 마스코트가 되지 않을까. 원재 씨 말씀 보고 선생님도 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경계 청년들이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처음이라는 그런 느낌, 생소한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는데 그런 그 처음을 경계 청년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즐겁게 부딪혀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고요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청각장애가 있으신 택시 기사님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자와 입모양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런 어려움들부터 시작해서 또 주변인과 교류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외적 교류가 없으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까 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경계성 청년뿐만 아니라 느린 학습자들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처음이 어렵지 용기 내서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원재 씨처럼 이렇게 멋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새롭게 좀 공부도 하고 알아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을 누구나 다 겪어왔지만 14%면 한 반에 6명 중에 1명은 조금 느린 사람들인데 이 느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간 사회적 관심, 지원 무심했고 심지어는 또 이 동년배들 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서 빨리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결과라고 할까요? 좋은 선생님과 또 활동가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끝으로 방송 출연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거 이 말 해야 되는데 나 못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같이 얼마 전에 그 개그우먼 박지선 님이 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그렇죠. 조금 안타까움인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주변에서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시선이 아직 많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좀 고통받으시는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저처럼 이게 인생의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취미를 좀 공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멋진 멘트만. 네.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저한테요. 그 느린 학습자 동료들이 아니라 저한테도 아주 와닿는 말이었어요. 선생님도 네. 한마디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느린 학습자 경계 청년분들에게 우리는 이미 많은 걸 함께 같이 속해 있으니까 좀 빨리 가는 시대에 나도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조금 버리고 자기만의 속도로 같이 함께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한 사람의 10걸음은 되게 새로움인데요. 10사람의 한 걸음은 위대함입니다. 빠르고 느림을 떠나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방송도 잘해요. 네, 방송 쪽으로도 네, 있습니다. 네, 경계 청년으로 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최원재 청년 그리고 교사 아는비님과 함께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